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원티드의 대표 맡고 있는 이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른 강의 룸에서 굉장히 좋은 강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한 세 분 정도 청중분들 예상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혹시 원티드 혹은 원티드 랩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 네, 그래도 꽤 손을 들어주시네요. 네. 일단 제가 맡고 있는 서비스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원티드라고 해서 누구나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인을 추천하고 채용이 됐을 때 추천일과 합격자 모두에게 각 50만 원 이상씩을 보상해주는 지인 추천 기반 채용 서비스고요.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5개국에서 약 80만 명의 글로벌 회원들과 5천 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을 매칭해주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2015년 5월 달에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요. 올해까지 약 누적 투자금으로는 약 217억 원 정도를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 규모는 약 60명 정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4명의 공동 창업자로 출발해서 60명이 되기까지 어떻게 그 조직 문화를 팀빌딩을 해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사례들을 조금씩 얘기해 드리면서 이제 진행할 건데요. 아무래도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청자는 스타트업을 생각하고 있거나 혹은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HR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제 강의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좀 유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게 내려가는 원티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인적, 금전적, 그리고 그 제도적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아이디어 하나로 팀이 뭉쳐서 어, 기존의 대기업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혹은 고민해보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어, 작은 조직,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 스타트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팀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을 처음에 창업했을 때 대표들의 고민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대표들의 고민은 딱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돈과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근데 사실 처음에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한 장짜리 사업 보고서가 20장짜리가 되고 그 20장짜리를 실행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검증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최초의 아이디어가 A에서 A 다시가 되는 게 아니라 A에서 거의 Z까지 급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 남는 것은 아이디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티드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대표인 저 자신이 기존의 아이디어 중심으로 창업을 했다가 두 차례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낸 아이디어로 굉장히 쿨한 아이디어니까 같이 한번 이것을 해보자 해서 사람들을 바로 채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실제 실행으로 돌입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저희가 이제 채용한 팀으로는 그 소규모 자본으로는 제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채용하고 개발도 용역 주고 마케팅도 채용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 초반에 자금들이 월급으로 다 소진이 되고, 이 아이디어가 정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고객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받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했던 거는 아이디어보다 먼저 이것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데 주력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한 거는 아, 내가 같이 일할 수 있는 개발자 공동 창업자가 있을까? 혹은 디자이너 공동 창업자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 아이디어는 같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했을 때 미션에 대한 몰입도라든지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대학교 동문 친구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IT 업계 지인들에게 좋은 개발자나 좋은 디자이너가 있으면 좀 추천해 달라 해서 아이디어를 만들기 전에 총 4명이 추천받아서 한 자리에 모였고요. 그렇게 4명이 아이디어 디벨롭을 해서 100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토너먼트한 끝에 현재 원티드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아이디어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 영업 그리고 개발, IT 개발까지 모두 온전히 한 팀에서 할 수 있게 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1인 창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동 창업이 단순히 팀 빌딩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역량을 사람들에게서 얻고 그거를 하나의 팀으로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와 동업하지 마라 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친구와 동업하는 것을 그렇게 추천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부족한 역량을 가진 사람과 창업하라는 저는 120% 공감하는 편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팀을 만들었을 때야만 어, 처음부터 월급이나 용역비를 쓰지 않고 우리 아이디어가 정말 이 시장에서 통하는가 그리고 통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가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 일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여기서 혹시 지금 현재 스타트업을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창업을 시작하신 분? 네, 좀 계시군요. 네. 어, 뭐 이미 아시겠지만 창업 자체가 굉장히 외로운 싸움입니다. 예, 누구도 어, 현재 본인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대표만큼 혹은 창업자만큼 고민을 해주지 않고 그 입장을 이해해주지 않는 게 어,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여기에 올인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족이라도 그것을 이해해주기는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그 시장의 핏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지치지 않고 그거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릴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건데요. 같은 팀을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같은 창업자로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느냐 아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에게 부족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과 출발하라라는 게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그 조언인 거 드릴 수 있는 조언인 것 같고요. 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편한 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창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업계에서 마케팅 사람들과 개발 업계에선 개발자들과 디자이너들은 디자이너들과 창업하기 쉽고요. 금융권에선 물론 금융권 사람들과 창업하는 게 쉽죠. 왜냐하면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모여서 일을 하면 되게 언어가 잘 통해요. 제가 착 하면 저기서 척 하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저렇게 딱 해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부족한 네트워크나 역량이 없으니까 저의 그 사람들의 역량을 다 합쳤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5 정도가 돼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는 거를 저 사람도 알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뭔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한 번씩 꼭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상대방의 행동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검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파워캠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되게 친한 친구들이 출발한 곳도 있었고 동일 직군에서 출발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되게 좀 저희와 다른 굉장히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공동 창업이라는 게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가는 게 근본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다른 역량을 가지고 저 사람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 거야라는 그런 근본적인 의존, 믿음 같은 게 있을 때 최대한 오래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역량들과 네트워크가 모였을 때는 외부의 돈을 쓰지 않고 오랫동안 시장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개발도 필요하고 디자인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케팅도 필요하고 세일즈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내부에 그런 팀이 있고 이미 저와 비슷한 수준으로 고민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일반 직원들이 모여 있는 초반 사업체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동 창업을 할 때 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n분의 1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너는 그래 돈을 내지 마 뭐 이런 처음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정의나 그런 것들에 기준해 가지고 창업을 하기 쉬운데요. 근데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두 번의 실패 끝에 세 번째 창업을 했을 때 가장 주요했던 거는 소액이라도 공동 창업자들이 모두 투자를 하게 하라입니다. 그래야만 내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더 몰입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나는 여기에서 잃어도 뭐 시간밖에 없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나 혹은 어 쟤는 돈을 냈고 나는 능력을 냈어라는 식으로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두가 지분율에 맞게 투자를 조금이라도 소액을 같이 이제 자본금을 만들어서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공동 주주 간의 약속이고 신뢰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티드가 처음에 출발했을 때 2015년 5월 달에 서비스를 출시했는데요. 바로 직전에 이제 스파크랩스라고 하는 국내에서 이제 굉장히 신뢰받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보육 기간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모습 그리고 마켓핏을 찾아가는 모습을 만드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인데요. 근데 이곳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인 창업자를 받지 않는 엑셀러레이터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요즘은 그런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했을 때 낼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보다 두세 명 그리고 혹은 네 명까지 만약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만약에 시장 핏을 확인하고 이 서비스가 시장에서 이렇게 잘 통한다라는 것을 증명했을 때 그 다음에 투자금이 들어오고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뭐 시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억 정도가 들어오고 시리즈 A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얼마든지 금액들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펀딩을 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많은 스타트업도 지인들을 보니까 어, 다 돌이켜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채용을 너무 빨리 했다였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고민해 보면 처음에 저희 뭔가 시장 뭐 이게 성장을 막 하고 그리고 돈을 금액이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했을 때 좀 신이 나고 약간 발이 허공이 살짝 뜨거든요. 그러면 이젠 내가 하는 일을 남들에게 조금 이젠 배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내가 세일즈와 마케팅을 맡고 있었으니까 이제 마케팅 한 명을 뽑아야지. 내가 세일즈를 10군데 하고 있었으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20군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 초기 스타트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없는 역량과 네트워크를 더 늘리는 일이거든요. 결국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없는 예를 들어서 더 전문적인 분야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없는 전혀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한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누가 진짜 중요한 사람인지 중요한 역량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혹은 중요한 네트워크인지를요. 그래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역량과 네트워크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야 되고 그 전까지는 어, 그 채용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사람을 뽑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손이 되게 많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서비스는 성장하고 있고 투자금도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이거를 사람 없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사람이 한 명 들어왔을 때 한 명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명 들어와서 다른 곳에서 두세 명 해야 되는 일을 그 한 명이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그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스케일러빌리티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초반에 약 100개 정도의 기업과 그리고 한 3만 명 정도의 유저들을 가지고 매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운영 인력이 저랑 그리고 그 다음에 막 들어온 한 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채용했던 한 분은 그 HR 업계에서 오랫동안 헤드헌팅과 인하우스 채용을 해봤던 경험해봤던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스스로는 저희 네 명의 창업자는 디자이너, 개발자, 그리고 사업 개발 이렇게 세 군데였는데 HR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재밌게도 저희는 HR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HR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선한 뷰로 이 서비스를 접근했지만 결국에는 이 내부 세부 오퍼레이션을 더 잘 돌리고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분을 딱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원티드가 5천 개 정도의 글로벌 기업들을 운영하면서 그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그들을 상대하고 있는 인력은 3명이에요. 그래서 뭐 기업들 오퍼레이션 도와주고 전화 받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분들이 어 지금 100개 기업에서 5천 개가 될 때까지 1명, 2명, 3명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가를 차근차근 발견하고 나아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을 이건 팁도 이제 제가 스스로 터득한 팁인데요. 창업 자금을 받거나 아니면 어디서 경진 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뭐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또 이제 그 창업자 분들이 이제 또 어, 하는 게 그 스스로의 월급을 이제 막 가져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저도 이제 그 마음을 알고 저도 굉장히 소액을 받고 시작을 했지만 어, 이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게 더 커질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용도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원티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케팅비가 500만 원 정도였는데 투자금을 받은 것을 거의 전액 마케팅비로 소진하면서 이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최대한 빨리 캐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더 많이 그 유저를 모으고 기업을 모아서 더 높은 가치로 결국에는 저희가 충분히 1년 이상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투자금을 받고 그 이후에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아까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없는 역량이나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을 채용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대표나 창업자들보다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기존 직원 팀원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야만 회사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회사의 성장은 그 안에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로 판가름 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성장은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거가 거의 한 저는 60에서 70% 정도고 팀워크를 만드는 게 또 나머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 뒤에 이제 손이 부족하거나 나의 쌍둥이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도 오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저 같은 사람 한 명 더 뽑으면 이제 1 더하기 1이 되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네, 나와 다른 사람을 뽑자라는 게 이제 원티드가 그동안 고수하고 있는 철학이고 그게 그래도 잘 워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서비스가 그래도 한 기업 1,000개 그리고 고객도 한 유저들도 한 1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때 팀 규모가 한 20명이 약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 대표가 한 명씩 그 운영이나 마케팅이나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분들을 다 한 명씩 케어를 했었습니다. 분기마다 이제 1시간씩 그 개인 면담하고 같이 그 어떤 점이 힘든지 그리고 어떤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등의 얘기를 꾸준히 했는데요. 사실 20명 정도를 분기별로 1시간씩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고민을 다 듣고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에너지와 관심과 애정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많은 그 창업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내가 이거 할 시간에 이제 뭐 그 세일즈 미팅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IR도 하고 이런 쪽으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0명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때부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를 겸손하게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실리콘밸리나 다른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사람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과의 30%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쏟아야 됩니다. 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이제 2차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신규 입사자들의 뭐 주간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수명 이상을 할 수 없다. 수명이 넘어가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러면은 나를 대신해서 뭔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그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1명에서 2명 정도 있어야만 이 사업체가 굴러간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쉽지만 그게 정말 실제에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여기에서 내가 나만큼 믿고 뭔가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나 뭐 아니면은 뭐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은 멘토나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한 1억 원 정도를 맡기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사람은 알아서 잘 해줄 거야 라는 신뢰관계를 쌓고 그리고 이 사람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숙명이 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이 어떤 사람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야 되는지 꾸준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일 거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가서 물어보고 있는 사람일 거고 그 사람은 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일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실 이젠 그 경영학 연구에서는 스팬 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위임의 수준을 15명 정도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믿는 것은 고대부터 반드시 이기기 위한 조직인 그 군대,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한 그 군대에서 운영했던 그 사람 관리 방식인데요. 그거는 10명 이상을 맡기지 않는다입니다. 한 사람에게 10명 이상의 고민을 듣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대부터 중국이나 이제 서구 그 로마나 똑같이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이 10인장, 100인장, 1000인장이라고 그래서 10명을 관리하는 사람, 그 10명을 관리하는 10명의 사람, 또 그 10명을 관리하는 10명의 사람 이렇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구성하실 때 나는 내가 그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쏟는 사람이 10명 이내인가 체크하고 내가 맡고 위임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0명인가를 또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명이 넘기 시작하면 많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저 사람의 눈빛이나 행동만 봐도 제가 오늘 잘 일을 하고 있구나. 저 팀원이 정말 기여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사람을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이제 창업자들이나 대표분들 그리고 리더분들이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설문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1대1로 면담 시간을 자꾸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저는 사람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게 우주 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깊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20명의 팀원이 생기는 순간 20개의 우주가 이제 충돌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서로가 다른 가치관과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서로 그 바라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했어요. 뭔가 끈끈한 우정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스타트업답게 가족스럽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고민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누구는 편애하고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굉장히 인정을 안 해주고 누구는 굉장히 더 많은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공정하고 공평하고 그 나이스하게 일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이때부터 중요한 거는 미션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사실 그전 20명 전까지는 그게 불투명하고 혹은 이제 구전되거나 혹은 암묵지로 남아있던 거를 명확하게 그 회사의 가치로 명시하고 적고 회사에 붙이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되뇌이고 세뇌하는 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티드 초반 3년 동안 한 가지 그 변하지 않는 미션을 거의 그 매주 매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일자리를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으로 매칭하자. 그래서 더 인간적으로 우리가 매칭하고 있는가, 더 효율적으로 매칭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본인이 있는 아이디어가 거기에 맞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뭔가 우리가 집중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아 대표의 눈치나 상급자의 눈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 미션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것 같다. 혹은 그거는 미션과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판단의 기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인 거죠. 그게 일단 되기 시작하면 그 자잘한 뭐 태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뉘앙스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감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되게 부수적으로 좀 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좀 더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왜 일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션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공감을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힘들고 지칠 때도 그 서로 독려하고 우리가 이런 거 더 잘해야 되지 않겠어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는데요. 근데 한 30명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뭐냐면은 그 미션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서로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이제 일을 잘한다 혹은 뭐 누군가가 굉장히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한다라는 정의가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보고서를 써가지고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초반부터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유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실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미션을 바라보고 같은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서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왜냐하면은 다 다른 우주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것, 막 기업 문화들 다른 곳에서 막 가져오잖아요. 저희가 이제 30명이 되면 적어도 약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기업 출신들이 모이고 각자 일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거기에 신입까지 모이게 되면 자기가 생각하던 막 이상향을 막 펼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해지고 이제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복잡도가 너무 높아지기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원칙들이 무엇이었을까를 그 고민해서 팀원들에게 공유하고 그거를 또 원칙으로서 일하는 방식 문화로서 전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티드의 기업 문화라고 정의되어 있는 원티드 웨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그 주도적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미션이 우리가 분명히 있는데 그 미션에 맞게 일을 하라. 당신이 무엇을 해도 좋으니까 그 미션에 맞게 일을 하라라는 게 원칙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원티드에서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체화가 돼서 거의 기계적으로 처음에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 아이디어 첫 줄을 쓰고 간단한 내용을 쓴 다음에 그걸 바로 전사에 공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이 아이디어는 어떤 점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전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내가 이전에 해봤는데 이런 거 참고해봐라 하고 이제 아이디어들을 다 이제 그 팀원들이 갖다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과정을 또 공유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고 내가 어려운 점이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전에 해보지 않았나요?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도와주는 게 또 당연한 프로세스가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결과도 공유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게 왜 잘 됐는지 이게 왜 안 됐는지 안 됐다면 우리가 더 뭘 잘했으면 좋았을지에 대해서 또 공유 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아요. 아, 내가 공유를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혹은 내가 공유를 더 잘할게요. 라는 식으로 대화가 일어나지. 공유를 안 하면서 끝까지 잡고 있다가 일이 터지기까지 기다리는 팀원이 이젠 그게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데이터로 이야기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서비스 그 스타트업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일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것 또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40명이 40개의 우주에서 쏟아내는 40개의 가치관을 다 이제 그 토론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미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 유저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유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그거를 일단 공유한 이후에 우리가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람들이 조금 더 같은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숫자가 2는 2라고밖에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전환율이 이 A에서 B라는 가입에서 지원으로 전환되는 비중이 20%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달 대비해서 10%가 하락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왜 10%가 하락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걸 또 데이터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회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저께 내가 친구랑 술 먹다가 막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건 어때요? 아니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이거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옳다 그르다 혹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는 명제잖아요. 근데 어, 데이터가 기준이 되면 목소리 큰 사람이나 혹은 정치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권력 관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 수평적으로 다른 신입이든 아니면 시니어든 간에 수평적으로 이 토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결론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원티드 웨이의 마지막은 이제 긍정적인 동료가 되자인데요. 이 명제는 가장 마지막에 놨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스타트업에서 하는 일들이 사실 어, 처음 해보는 거고 그리고 남들이 안 해본 거를 하는 거고 굉장히 적은 자원과 인력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잘 안 될 수밖에 없고 잘 되면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멋진 일인 거죠. 그래서 실패했는데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이제 잘못에 대해서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 그 사람마다 또 이제 그 에너지의 주기가 달라서 어떤 사람이 지치면 또 같이 옆에 있는 동료가 또 지치면 자기도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나 그런 그 남탓에 이끌려 가지고 갑자기 회사 분위기나 그리고 팀워크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한 30명 정도 수준에서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때 어, 되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30명이랑 같이 다 앉아가지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그 한 2시간 동안 그때 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깨달았던 거는 우리 뭔가 잘못됐을 때 서로
그 손가락질 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를 기분 컨디션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대화를 시작하자. 그래서 뭔가 지표가 잘못 나왔을 때 그리고 성과가 떨어졌을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얘기는 그럼 이제는 어떤 걸 고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가 이제 첫 번째 대화로 저희가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될 네 가지 코어 밸류들을 적어놓고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적어놨을 때 사람들이 아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제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고 이걸 지키는 것이 기업 문화를 지켜나가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구나 방안이구나라고 공통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티드는 반기에 한 번씩 이 원티드 웨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서로 상호 그 피드백을 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나 아니면 같이 일한 팀 동료 혹은 TF 동료들에게 우리 네 가지 코어 밸류를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한 것 같아요라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식 주관식으로 같이 답을 하고요.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이젠 1년 반기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나 스스로는 공유를 잘 했는지, 주도적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뿜뿜 해주는 동료였는지 등등을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미션과 기업 문화가 맞물려서 너무 이제 뭐 대기업들에서 이런 평가 많이 하잖아요. 인성 평가도 하고 고가 평가도 하고 자기 프로젝트 얼마나 잘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 소명해야 되고 그리고 뭐 팀 내에서도 이렇게 되게 그 팀장님께 잘 보여가지고 고가도 잘 받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그런 인사 체계를 갖출 시간적 여유나 그리고 또 조직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10명이 20명, 20명이 30명, 30명이 40명 그때마다 조직 체계나 팀 구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일관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평가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기 힘들고 또한 계속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에 드는 에너지 또한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미션과 기업 문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코어 밸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정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그리고 그 같이 일하는 팀원들에게 그걸 계속 피드백을 주는 게 저희가 발견한 가장 그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건설적인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티드 예시를 드렸지만 사실 제 주변에 있는 그 원티드 고객사들 애들을 보면은 다 코어 밸류들을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어 밸류들을 보면은 그 그 행동으로 직접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 것까지 잘 정의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 원래 그 2000년대 초반이나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직, 신뢰 이런 코드들을 많이 그 기업 문화로 이제 삼았었는데 사실 정직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정직해야 되는지 사실 좀 알기가 힘듭니다. 그럼 계속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신뢰하면 어떻게 신뢰를 만드는 건지, 그러면은 시간을 잘 지키면 되는 건지, 뭐 하면 되는 건지 그 구체적인 행동들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스타트업들은 우리가 스스로 살려고 그리고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젠 이전에 있었던 그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벤치마킹 하다 보면 기업 문화 코드가 결국에는 직원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그 문서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게 뭐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나 뭐 아마존이나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답은 없지만요. 우리 회사가 진짜 일을 서로 협업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면 응당 지켜야 될 그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그거를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 이제 각 팀별로 리더들이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원티드가 국내에서 60명 그리고 해외에서 15명 정도 돼서 한 75명 정도가 있고 각각 리더들이 각 팀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TF에도 이제 리더가 있고요. 근데 어,
저보다 더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리더들을 세웠다는 가정하에 이 리더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하나의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 처음부터 리더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들어와서 실무를 직접 뛰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어느덧 자기가 그런 역량과 네트워크와 성장을 통해서 리더가 되었는데 리더들이 제일 하기 쉬운 그 실수가 인기 있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 팀은 이제부터 그동안 해왔던 공유 이런 거 좀 널널하게 하자. 야, 우리 팀은 출근 뭐 남들보다 좀 늦게 하고 조금 더 일찍 가지 뭐. 야, 우리 팀은 그 점심 시간을 2시간으로 하자. 뭐 약간 이런 인기에 좀 부합하는 그런 의사결정들을 하기 쉽고요. 또 팀원들이 가져온 결과물에 대해서 어, 이번에 잘했어요 하면서 이제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주기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막 그 스타트업에서 체계를 갖춰 나가기 시작할 때 그 내가 팀원으로서 가졌던 바램, 예, 대표에게 가졌던 바램을 이제 자기는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행동을 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때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리더들과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리더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잘했는가, 혹은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잘 못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털어놓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인기 영합주의 결정을 한 다음에 사실 리더들이 겪는 고통이 더 커요. 왜냐하면은 우리 리더는 우리 마음을 잘 알아줘, 잘 헤아려줘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실 어, 우리 회사가 시장에 좀 더 사랑받고 유저에게 좀 더 사랑받고 더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사결정이고 많은 부분 이제 복지라든지 그런 의사결정은 그 뭐 피플 팀이나 다른 팀에서 좀 더 고민하게 놔두고 자기는 우리 팀이 더 잘 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꾸준히 얘기하고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그리고 욕은 대표가 대신 먹어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도 돌아가가지고 이제 우리 팀은 뭐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이제 하면은 이제 탑다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스타트업 문화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팀은 이제까지 그렇게 일을 해오지 않았는데 이제 리더라는 게 생기고 이 리더가 그냥 리더십 회의에서 한 말을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하네 라는 인상을 받게 되고 그게 또 한 번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티드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미팅의 내용을 전체 전사에게 항상 공유하고 그리고 전사 그 주요 성장 지표들을 어, 그 비밀 없이 모두에게 다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에 기반해서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 가지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고 그 의사결정 회의록은 이랬고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 리더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젠 팀원들도 믿고 우리가 그 우리의 기업 문화에 맞게 팀 리더들도 일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우리도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기업 문화와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리더들의 의사결정도 결국에는 미션과 기업 문화의 그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강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잡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라든지 뭐 파워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최대한 많이 이제 그 뒤로 밀려나고 그리고 우리가 미션과 문화에 맞게 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이제 그 좀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오늘 7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 사실 이거는 뭐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이라기보다는 4명에서 75명까지 성장하면서 그를 창업하면서 느꼈던 고민을 그 창업을 준비하시고 있거나 혹은 지금 현재 창업을 해서 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의 실제 그 스타트업 운영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그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지금 혹은 이제 나중에라도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네, 그, 예, 그
그 시간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인상 깊은 또 발표였습니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또 인간관계 전반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쪽에 앞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현재 예비 창업자 자격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사람인데, 일단 제가 지금 준비하는 사업은 재활 치료 관련 사업인데, 사실 저는 제 백스토리 말고는 관련된 게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16년에 교통사고가 났었고, 실제 뇌 손상이라던가 뭐 기타 뭐 장애가 많이 생겨가지고 오른팔이랑 목밖에 못 쓰고 있다가 뭐 좀 케이스가 특이해서 수술 없이 재활 운동이랑 재활 치료만으로 지금까지 좀 걷고 말도 좀 하고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었었던 재활 치료 도구, 그리고 제가 스스로 짰었던 뭐 재활 치료, 이거를 전부 다 시스템하고 상품화해서 이걸 사업화하는 것까지를 제가 꿈꾸고 있고, 이거를 올해 5월부터 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창업 캠프라던가 네트워킹 하면서 저도 제 팀이라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근데 제가 사실상 제가 이거 전혀 준비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막상 네트워킹 가서 만나던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는 서로 존중하는 듯한 말투인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참여하면 이거 되게 잘 될 수 있어, 뭔가 저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그런 시선에서 오는 걸,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니까 팀빌딩 거에 약간 좀 무섭게 느껴진달까? 제가 어디까지 이걸 좀 봐야 될지, 제가 약간 좀 자신이 없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서로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심지어 같이 어, 같이 하기로 하고 창업을 한 이후에 공동 창업한 이후에도 서로 잘났다고 이제 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과 그 믿음으로 되게 많이 다퉈요. 원티드 그 처음 1년 동안은 4명의 공동 창업자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아예 다른 직군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예를 들면 뭐 나 주식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IR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개발자가 그런 얘기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아 개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사업가가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신뢰의 그 고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제가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개발자 추천을 좀, 저는 개발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는 개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웹 개발자 중심으로 좀 그 기획이라든지 사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이제 그 사업가, 그리고 혹은 이제 컨설팅 출신의 그런 사업가를 필요로 하는 친구가 있는지 좀 추천을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한 몇 명을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친구랑은 굉장히 스파크가 튀고 어떤 친구랑은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로 잘난 체하다 헤어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궁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을 할 때도 보통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소개팅을 할 때도 90% 이상의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에 굉장히 신뢰를 보인다 하고, 채용은 이제 98%가 그런 신뢰를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이런 것도 거기에서 우연한 기회가 나올 수도 있지만 최대한 소개를 받으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한 달이라도 건너면 이제 그 공감대가 생성될 수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이 친구는 정말 이런저런 그 경험을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그, 그, 그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았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야라고 한마디 만약 소개해서 누군가한테 갔다면 아마 더 쉽게 그리고 더 좋은 더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파트너를 만나는 데 있어서 어차피 이거는 결혼이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추천을 요청하면서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끝까지 고집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가 합쳐지면 또 이게 더 다른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종류의 이런 미션을 달성하고 싶은데 그거 달성하는 방법은 그게 의료기구가 될 수도 있고 IT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뭐 기구를 만드는 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오히려 넓게 보시고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최대한 많이 추천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뭐 그 제일 뭐 일단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지인에게 나 이런 사람 찾는데라고 올리는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네. 여기 또 원티드랩 직원분께서 계시는데 직접 또 말씀을 또 들어보고 싶은 또 마음이 있습니다.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MBA 오피스 커리어 커미티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제 뒤에 외국인 학생 한 40명 정도의 한국 내 취업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40명 뒤 예? 40명이 혹시 오늘 다 오셨나요? 아니요. 각자의 집에서 지금 네네. 식사도 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원티드에서 채용하는 거에 저희가 이제 2번 정도 같이 일을 해서 저희 이제 외국인 학생들 커리어 사이트에 올려서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채용까지는 아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기준으로 이제 팀원을 모으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사람을 이제 채용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듣고 싶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미션과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 이게 만들어진 과정이 또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직원들을 채용하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션과 컬처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질문 혹시 외국인 채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많아서 일단 열심히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채용하는지. 네. 근데 저희가 채용 기준이 채용 프로세스가 1차 이제 서류가 있고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는데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일하는 실무진들이 같은 팀 내에서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나보다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주로 인터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원티드의 문화와 미션에 맞는 사람인가를 2차 인터뷰를 임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1차 인터뷰에서는 주로 이제 개발이면 개발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인지를 주로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미션에 공감하는지, 예를 들어서 당신이 누군가의 커리어를 도와주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혹은 그렇게 도와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원티드 문화의 4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는지를 또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새로 신규 입사했을 때 거의 원티드의 미션과 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 번씩은 듣고 들어오게 되시고 더 잘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거를 다 알고 면접이 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예 채용 공고에 그런 것들을 원티드 웨이라는 걸 써놓고요. 미션도 써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공감이 되고 여기 들어오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핏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외국인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 인턴은 굉장히 많이 그 활용하고 있고요. 그 어디였죠? 두 군데 기관이랑 같이 했었는데 미네르바 대학이랑 한 번 했었고 또 한 군데가 네네네 네 아무튼 인턴을 저희가 외국인 인턴을 지금까지 한 7명 정도 해봤던 것 같고요. 이분들이 당장 만약에 취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면 저희도 그걸 뭐 더 이제 인터뷰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텐데 이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3학년 2학기나 아니면은 뭐 4학년 1학기 그래서 아직 학과 과정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외국인 분들이 그래서 아직 채용한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채용을 못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지금 2분 원티드에 계십니다. 한국분, 그러니까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이 2분 계십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지는 네네네네네. 그 처음부터 그냥 막 막무가내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션이 우리는 사람과 일자리를 더 인간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을 서로
자주 하다 보니까 그 말들이 나왔고, 인간적인 게 먼저냐 효율적인 게 먼저냐라고 했을 때 추천인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더 대접받으면서 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채용이 됐을 때 모두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게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인간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효율적인 거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AI로 누가 어디에 갔을 때 더 잘 매칭이 되더라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이제 효율적인 거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저런 아이템을 해야 되는지 이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막 논의를 하다 보면 중요한 명제가 하나씩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결국에 한 1, 2년이 지나면 우리가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있고 모든 팀원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미션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문화는 사실 이제 문화 같은 경우는 이게 자연 발생적이기도 하고요, 인위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버텀업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혹은 이제 팀원들은 당연히 우리의 권위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느낄 수 있고, 또 리더들 입장에서는 좀 마땅히 이거는 같이 한번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다 그 양쪽 방에서 다 들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그냥 해서 정리해서 이건 문화라고 합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죠? 했을 때 우리가 그 개발 주기나 그런 그 업그레이드 주기를 굉장히 짧게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를 봐가면서 우리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했던 게 굉장히 주요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합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견이 있는 분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도적으로 일하자, 주도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우리 미션에 맞게 뭔가를 기여한다는 것이고, 미션에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게 우리 의사결정의 기준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팀원들이 무엇을 제안해도 미션에만 맞으면 상관없다. 이런 또 이제 공감대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고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이거를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딱 정해서 이게 잘 흘러간다면 너무 좋겠지만, 미션이나 문화도 결국에는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봅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20명일 때 기업 문화와 50명일 때 기업 문화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뭔가 우리가 우리 문화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허울 좋은 얘기야라는 막 말들이 많이 들린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의 20명의 조직 문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왔구나. 그러면 50명에 맞는 조직 문화를 또 다시 한번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20명에서 50명으로 올 때 뭐가 정말 우리 조직에 도움이 됐는가를 또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좀 이제 명시화하면 또 뒤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걸 보고 또 이제 거기에 맞게 또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고 원티들의 부스가 1층에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내일도 여러분들 부스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또 말씀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 예, 마지막 받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무리 사람을 잘 뽑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티드랑 안 맞는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기회를 주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티드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되게 힘든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제 경영학 서적이나 해외 이제 사례들, 실리콘밸리에서 넘어온 얘기들을 보면 채용은 최대한 신중하고 늦게 하고, 해고는 최대한 빠르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서나 그런 기업 법에서는 굉장히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적으로도 뭐 불법 소지나 고소당할 위험이 있고, 그리고 안 맞는 사람을 계속 데려가는 것도 또 기업 서로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부터 이제 그 잘 뽑는 게 물론 중요한데, 그때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데 가면 인재일 수 있잖아요. 원티드가 아니라 다른 데 가면 인재일 수 있고, 다른 데 가면 더 이제 그 기업 문화 코드에 잘 맞는 분일 수 있으니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여기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자기도 잘 정의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 고민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팀 리더나 뭐 이렇게 저나 아니면 피플 팀이나 같이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걸 기대하는데 당신은 회사에 어떤 걸 기대하느냐,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런 얘기 끝에 자신이 변하거나 혹은 자신이 다른 회사를 찾아 떠나거나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어렵고 한 명 한 명 뭔가 되게 고심해서 뽑은 팀원이 그리고 1년 동안 팀워크를 만들어 온 팀원이 뭔가 그 삐걱대고 이제 뭔가 안 맞는 모습을 보일 때 저도 이제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이거는 뭐 평생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티드랩 이복기 대표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